추천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대청소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그나마 좀 괜찮게 잘하는 것일까? 올바른 청소 방법도 제가 한번 좀 찾아와 봤는데요. 일단 뭐니 뭐니 해도 첫 번째가 무조건 이게 나오더라고요. 청소는 가급적 자연 환기와 함께하는 것이 좋다. 아무래도 우리가 청소를 하다 보면은 먼지가 날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평소에 뭐 찬장이라던가 바닥이라던가 아니면 뭐 커튼이라던가 이불이라던가 먼지가 가라앉았던 거를 우리가 움직이다 보면 아무래도 풀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잘 순환될 수 있도록 환기를 하면서 청소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라는 거는 우리가 한 번에 몰아서 하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계획적으로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게 이 실내 공기질을 또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청소를 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나는 건 뭐 바닥 쓸고 닦고 벽, 뭐 오염물질 같은 거 좀 닦고 하는 것들이 떠오를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당연히 기본으로 하면서 뭐 선반이라던가 책상 위 캐비넷이라던가 이런 구석구석 한 번 할 때 좀 제대로 해주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이러한 것들은 다 끝나고 나서 공기청정기도 주기적으로 또 관리를 해주면서 적절히 사용을 해주시는 게 이 실내 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또 하나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실내 청소를 잘 했다. 나는 이제 좀 청소 열심히 대청소했으니까 그래도 이제 조금 마음 편하게 쉴까라고 마음 놓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청소를 할 때는 아무래도 먼지가 눈에 보이는 건 당연히 쓸고 닦고 하시겠지만 그걸 잘 했다고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 공기 중에 있는 오염 물질들은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오염 물질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보이지 않는 공기 속의 오염 물질들은 청소가 끝난 후에 제대로 관리를 해주는 게 또 필요하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공기, 오염 물질들은 어떻게 내가 좀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기가 일단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미세먼지가 심하거나 또 날씨 따뜻해지고 이러면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황사가 날아오거나 꽃가루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너무 길게 또 환기를 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오다 보면은 일정 시간 대략적으로 좀 환기를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저는 공기청정기를 좀 활용을 하십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하루 일과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실내 공기질 정말 잘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공감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아마 오늘 하루만 이렇게 돌이켜 보셔도 많은 리더님들이 비슷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아침에 주무시다가 이제 잠에서 깨어나셨겠죠. 보통은 댁에서 잠에서 깨어나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갈 준비를 하시고 바깥으로 가실 때 잠깐 바깥이었다가 우리가 차 안 또는 뭐 버스, 자동차처럼 다시 또 실내로 들어올 거예요. 미팅장이나 뭐 카페든 식당이든 어딘가에 갇혔을 때도 당연히 실내였을 거고 일과를 마치고 다시 돌아왔을 때도 우린 다시 또 실내, 집으로 돌아오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 일과를 돌아보시는 걸 보셨을 때 많이들 공감하실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내가 밖에 나간다고 나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이 길었구나. 실제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재밌는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한국인의 하루 중에요. 하루 24시간이죠. 그중에 23시간 이상을 우리는 실내에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실내에서 보내고 있다는 거고 이건 저는 좋은 면도 있고 조금 신경 써야 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 좋은 면. 하루 23시간 이상을 실내에서 보냈을 때 좋은 면이 뭐가 있을까? 오늘 같은 날은 좋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바깥에 미세먼지가 나쁨, 매우 나쁨, 이런 그 경보나 이런 것들이 떴을 때 바깥에 우리가 활동을 하는 건 당연히 좋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기가 안 좋은 날, 외부 대기 공기가 안 좋은 날 실내에 머무는 건 그나마 괜찮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 바깥의 공기가 안 좋은 건 내가 직접적으로 맞진 않을 수가 있을지언정
실내에 이만큼 오래 머무는데 실내 공기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어찌 보면 바깥만큼 안 좋은 공기를 내가 또 마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또 창문 닫고 문 열지 않고 있으면은 바깥보단 괜찮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 처음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도 그렇다라는 거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가 정확한 답변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집안에서 무슨 막 수양하듯이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가만히 있지는 않으시겠죠. 우리가 뭐 식사도 하셔야 될 거고, 식사도 만드셔야 될 거고, 뭐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청소를 할 때도 있을 거고, 저같이 아이가 어린 집들은 아이들 방방방 뛸 거고, 뭐 강아지,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반려동물들 이렇게 움직일 거고, 이런 많은 활동이 우리가 머물고 있는 실내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괜찮았을지언정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실내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들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단순한 먼지나 이런 것들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가스 성분, 냄새 성분, 각종 안 좋은 성분들까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실내에서도 이런 오염 물질들을 참 잘 관리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건 뭐 뭐니 뭐니 해도 미세먼지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바깥도 바깥이지만 이 실내 자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오염 물질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미세먼지는 이걸 좀 학문적으로 표현을 보면 우리가 PM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뭐 공기청정기나 이런 자료들 보셨을 때 뭐 PM10, PM2.5 뭐 이런 용어들은 들어보셨죠? 거기서 말하는 PM이 뭐냐면은 Particulate Matter의 약자입니다. 말 그대로 좀 입자상 물질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일반적으로 공기 중에 있는 입자를 말을 하는 거고요. 이 미세먼지가 이름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적어놓은 이유를 보겠습니다. 일단 미세먼지 이름을 통해서 뭔가 미세한 작은 먼지겠구나라는 건 누구나 알고 계실 테고 미세먼지 꼴 안 좋은 거야, 신경 써야 하는 거야 라는 거 정도도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여기 수준에서 멈추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 얼마 전에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제가 들은 게 있습니다. 다이한테, 제 딸한테. 외출을 하려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다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마스크 껴야지 이러는 거예요. 좀 당황했어요. 네. 제가 항상 리더님들한테 하는 말이었는데 딸한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맞아 써야지 하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무슨 말 했냐면은 마스크 안 끼면 미세먼지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이러는 거예요. 5살짜리가. 저는 다이한테 미세먼지에 대한 얘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게 어린이집에서 교육이 되고 있더라고요, 벌써. 근데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지금 뭐 거의 1,300여 분의 리더님들, 우리 5살 때 미세먼지란 단어 알고 계셨나요? 네. 장담하는데 모르셨을 겁니다. 아마 미세먼지란 단어 자체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런 유년 시절, 성인의 많은 기간을 미세먼지라는 거를 적어도 못 들어보거나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서 살아왔어요. 설사 조금 심각하다 그래도 성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또 의식적으로 관리도 할 수 있는 그런 뭐 신체와 정신도 갖고 있기도 하죠. 근데 지금 어린 아이들은 이미 미세먼지가 정확히 뭔지도 모르는 채로 미세먼지라는 것과 이제 함께 살아가야 되는, 나이를 먹어가야 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좀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다이는 미세먼지가 뭔지 모르지만 신경 써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마스크 끼라고 했죠. 제 친구, 지난주에 제가 친구랑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미세먼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도 미세먼지가 안 좋았었고요. 근데 미세먼지가 역시나 신경 써야 되는 거 수준 정도만 알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미세먼지가 나쁘다. 그래서 신경 써야 된다 수준으로 있다 보니까 의외로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신경을 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 왜냐면요, 미세먼지를 제대로 알면요, 우리 오늘같이 공기 안 좋은 날 바깥으로 외출하실 때 마스크 안 쓸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미세먼지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요, 실내 공기 제대로 관리 안 할 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미세먼지라는 건요, 먼지나 이니까 뭐 단지 털면 되겠지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이걸 확대를 해보면은 각종 안 좋은 물질들, 중금속, 발암물질 이런 것들의 집합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 정말 신경 쓰셔야 돼요. 더군다나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이 크기가 너무 작아요. 아까 PM10, PM2.5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PM10, 이 PM10 마이크로미터라는 걸 기준으로 삼았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몸에도요,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존재죠. 코에는 코털도 있고, 눈엔 뭐 눈썹도 있고, 목엔 점막도 있고. 오늘같이 공기 안 좋은 날 외출해서 오래 다니시다 보면은 가래가 끼거나 뭐 콧물이 나거나 하는 경우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왜 이렇게 가래가 껴, 왜 이렇게 콧물이 나?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만큼 외부의 이물질들을 내 몸이 잘 걸러줬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걸릴 수 있는 필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크기까지 걸릴 수가 있냐면은 10마이크로미터보다 큰 것들까지만 걸러줄 수가 있어요. 대충 감이 오시죠? 어떤 얘기를 할지. 10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물질들은 내가 호흡할 때, 내가 숨을 쉴 때 그냥 숨쉬는 족족 내 몸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코 속으로, 입 속으로, 목으로, 눈으로, 피부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PM10, 10마이크로미터보다 작다고 무조건 안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10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것들은 내 몸에서 걸러지지 않은 채로 내가 호흡한 그대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 작은 것들을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보니까 그만큼 안 좋은 것들이 집합체더라. 그래서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미세먼지의 별명 중에 하나가 침묵의 살인자도 있죠. 미세먼지 한 번 훅 들이마신다고 꾀꼬닥 안 해요. 2번 꾀꼬닥 안 해요. 100번 꾀꼬닥 안 해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속으로 자꾸 조금씩 들어오면서 걸러지지 않은 것들이 내 몸속으로 조금씩 쌓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작으면 작을수록 내 몸속에 더 깊숙하게 들어올 수가 있고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배출이 되지 않으면은 내 몸에 염증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더 안 좋은 증상들로 발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세먼지는요. 국제암연구소에서 공식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지정이 된 1군 발암물질입니다. 발암물질은 이 군별로 그 위험성을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위로 1군으로 갈수록 더 위험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1군, 가장 상단에 있는 1군 발암물질에 미세먼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걸 리더님들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내 앞에서 담배 연기를 훅 뿜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견딜 수 없죠. 하물며 흡연을 하시는 분들도 누가 내 앞에서 담배 연기 뿜으면 아우 저리 가 하실 겁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는 왜 우리는 그대로 마시고 있을까? 네, 꼭 한번 고민해보시고 생각해보시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세먼지는요, 작을수록 더 위험합니다. 왜냐? 작을수록 더 우리 몸 깊숙하게 침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 속으로, 코 속으로, 눈 속으로 더 깊숙하게, 폐포 깊숙하게 작으면 작을수록 당연히 들어올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깊숙하게 들어올수록 우리 몸 깊숙한 곳까지 영향을 주면서 안 좋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실 미세먼지도 이렇게 위험한데요. 봄철 되면은 또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되기도 합니다. 바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입니다. 봄철 꽃가루는 당연히 알고 계실 것 같고요. 황사도 몰려올 거고요. 근데 저는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진먼지 진드기나 반려동물의 털도 조금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꽃가루나 황사는 바깥에서 발생을 하죠. 근데 진먼지 진드기나 반려동물의 털은요, 이 집안 자체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베고 있는 베개, 매일 덮는 이불, 매일 앉는 소파, 이러한 것들, 내 머리카락이 떨어지고, 자다가 침을 흘릴 수 있을 거고, 자다가 좀 긁어서 각질이 떨어질 수도 있을 거고,
내가 한 번, 한 번, 한 번 의도치 않고 생각지 못하게 흘리고 떨어진 것들이 이 진먼지 진드기에겐 굉장한 맛있는 먹잇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역시나 진먼지 진드기 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가장 처음에 청소, 봄맞이 한번 잘 해주세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침구류도 제대로 관리를 해주지 않는다면은 이 진먼지 진드기가 굉장히 우리에게도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또 요소로 더 심해질 수도 있겠고요. 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반려동물 털에 대한 뭐 알레르기가 당연히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긴 하겠지만 이 사람에 따라서 또 반려동물의 털로 알레르기가 또 발현이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 주변에는 이런 알레르기 질환 환자분들이 굉장히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저만 해도요. 제가 2016년도부터 이 생활가전 업계에 들어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공기청정기를 알아보시거나 관심 가지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미세먼지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한 5, 6년 정도 전부터는요. 조금씩 늘고 있는 게 체감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알레르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제가 교육 때도 만나 뵙고 제 일상 주변에서도 만나 뵙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 개인적인 경험만이 아니라는 게 좀 증명이 되는 게 의사분들의 알레르기 질환자 의사진단 경험률을 한번 통계를 찾아보니까요. 지금 보시면은 파란 색깔이 아토피 피부염이고, 노란 색깔이 천식, 그 다음에 요 빨간, 붉은 색깔이 알레르기 비염, 이제 의사 진단 경험률인데, 이 해가 갈수록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는 게 보이시죠? 그만큼 예전 대비 요즘에 알레르기 비염을 겪고 계신 분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리더님들도 아마 지금 여기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알레르기 비염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코감기나 이런 것들과는 다릅니다. 감기와 알레르기는 좀 다른 게요. 이 알레르겐이라고 하죠. 이 항원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요 콧물이 나거나 뭐 재채기가 나거나 하는 이런 알레르기 질환을 말을 하는데요. 이 알레르기 비염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면은 단순히 콧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합병증까지로도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알레르기 비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을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봄철에는 우리가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봄철 정리해 볼까요? 일단 미세먼지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뭐 황사, 꽃가루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각종 알레르기 유발 물질들까지도 환기를 우리가 마음 편하게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이 우리 집에 있는 공기를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 공기를 관리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 중에서 그래도 제 입장에선 가장 추천드릴 수 있는 게 공기청정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요. 우리의 하루를 돌아보시면 굉장히 쉽게 공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환기, 좋은 건 알겠는데 매일 하는 게 조금 신경 쓰여요. 또 오랫동안 창문 여는 것도 조금 봄철엔 또 신경 쓰여요. 뭔가 청소도 매일 하는 게 내가 또 회사 가거나 사업하거나 뭐 누군가를 만나다 보거나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매일매일 하는 게 또 쉽지 않기도 합니다. 뭐 공기 정화 식물 역시나 키우는 거 정성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죠. 이런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공기질 관리는 또 당연히 또 필요할 거고요. 내가 집에 없어도 또 있어도 신경을 내가 조금 혹시 덜 쓰더라도 나를 대신해서 알아서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럼 좋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공기청정기가 제일 속 편하면서도 효과가 뛰어난 제품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공기청정기는 이제는 정말 필수 가전이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기청정기는 필터링이 되면서 깨끗한 공기를 청정하는 원리로 되어 있죠. 프리필터부터 헤파 필터, 마지막 탈취 필터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의 필터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프리필터죠. 가장 앞에 있는 필터다 해서 앞쪽, 앞선 자를 땄다 해서 이제 프리필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프리필터는 그물망 같이 생겼습니다. 가장 큰 물질, 눈에 보일 정도로 큰 물질을 걸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머리카락, 강아지, 고양이 털, 솜털, 요런 부유물질, 요런 것들을 일차적으로 걸러줍니다. 그래서 이 프리필터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하는 필터라기보다도 관리를 해줘야 되는 필터죠. 프리필터의 관리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요거는 정말 집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먼지가 조금 많은 집 같은 경우는 프리필터에 먼지가 자주 빨리 쌓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나는 한두 달 썼는데도 그렇게 막 많이 더러워지는 것 같지 않은데 하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프리필터는요, 내가 조금 신경 쓰인다 또는 내가 조금 시간이 있다 하실 때 그냥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속 편한 관리법 중에 하나라는 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 방법 같은 경우는 간단하죠. 일단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진공 청소기로 이렇게 빨아들여 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너무 좀 먼지가 많이 꼈다 하는 경우는 청소기로 한번 빨아들여 주신 다음에 물로 샤워기로 이렇게 가볍게 물 청소를 해서 말려서 쓰시는 것도 깨끗하게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이렇게 프리필터를 거친 공기는 가장 핵심이 되는 필터인 헤파 필터로 전달이 됩니다. 이 헤파 필터는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안 좋은 물질들이 다 이쪽에서 걸러진다, 잡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헤파 필터가 잡히는 원리 자체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현미경을 확대해 보시면은 굉장히 얽히고 설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잡히는 걸 조금 있어 보이게 표현하면 집진이 된다라고 표현하죠. 집진이 되는 원리로 우리가 걱정하는 오염 물질들을 잡아주고요. 여기서 걸러준 대표적인 물질들이 미세먼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 등등등 대체로 다 이쪽에서 걸러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헤파 필터, 우리 아메이의 앰모스피어 시리즈, 앰모스피어 스카이와 블루가 자랑하는 가장 핵심 필터이기도 하죠.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세먼지 쪽을 설명을 드리면서 어떤 이야기를 드렸었냐면은 미세먼지는 작을수록 위험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세먼지는 작을수록 위험합니다. 무슨 말이었죠? 작을수록 내 몸 더 깊숙하게 침투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기청정기를 고르실 때도 단순히 저희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10마이크로미터, 2.5마이크로미터까지 잘 걸을 수 있습니다.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작은 것까지 걸러줄 수 있는데 이걸 보셔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좋은 공기청정기를 고르는 기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 비춰봤을 때 우리 앰모스피어 스카이, 앰모스피어 블루는 그 어떤 것보다도 자랑할 만한 정말 작은 것까지 걸러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0.0024 마이크로미터 입자까지 걸러낼 수가 있는 건데요. 미세먼지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물질이라 그랬고요. 초미세먼지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라 그랬고요. 이것보다 훨씬 더 작은 극초미세먼지라고 표현한 것들도 있죠. 이건 1.0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건요. 0.0024 마이크로미터의 물질까지 걸러낼 수가 있대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네. 단순히 그냥 미세먼지를 잘 걸러냅니다. 초미세먼지를 잘 걸러냅니다. 이거는 앰모스피어 스카이에게는 기본이다라는 거죠. 그거는 당연히 걸러드리고요. 저희는 이 미세먼지가 작으면 작을수록 위험하니까 정말 작은 것까지 걸러내 볼게요. 얼마나 작냐면요. 0.0024 마이크로미터 입자까지 99.99% 집진할 수 있습니다. 걸러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0.0024 마이크로미터를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얼마나 작은지 감이 한 번에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작냐면요. 아까 초미세먼지 2.5 마이크로미터 말씀드렸죠. 이것도 굉장히 작은 건데 이것보다도 무려 1000배나 더 작은 사이즈까지 걸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앰모스피어 스카이가 있는 집이라면 저는 적어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님, 댁에서 지금 스카이 쓰고 계시면요.
편하게 숨 쉬어도 돼요. 공기질 별 신경 안 쓰시고 숨 쉬셔도 돼요. 전 이게 가전제품으로서 할 수 있는 굉장한 극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가전제품이란 건 뭘까요? 네. 저는 쓰는 사람이 별 신경을 안 쓰고 쓸 수 있는 게 전 좋은 가전제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이 집에서 쓰는 가전제품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걸 하나하나 내가 다 일일이 신경 써야 되고 체크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신경 쓸 제품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좋은 건요. 내가 그 제품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신경을 안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공기청정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라는 게 극찬인 이유가 핸드폰은요. 내가 그냥 만지는 정도죠. 이걸 내가 먹거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청정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청정기는요. 여기서 이 녀석이 걸은 공기를 내가 마셔요. 내가 잘 때도 깨어있을 때도 아이랑 놀 때도 계속 마시고 있는 이 공기를 만들어주는 이 제품을 신경 쓰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정도라는 게 얼마나 극찬입니까? 우리 제품은 전 그럴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그만큼 작은 물질까지 걸러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헤파 필터를 거친 공기 바로 우리 입속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거치죠. 바로 탈취 필터까지 거칩니다. 탈취 필터 뭐 잡아주죠? 가스 성분과 냄새 성분을 잡아줍니다. 특히나 탈취 필터는 국내 소비자분들에게 굉장히 좀 관심사 중에 하나가 되는 필터입니다. 왜냐?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게 저희 어머니 또 뭐 이모 이렇게 보면은, 탈취 필터, 헤파 필터도 신경 쓰시는 탈취 필터를 굉장히 좀 유심히 보시구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요리할 때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보십니다. 야, 일무야, 요리할 때 청정기 옆에 틀어놓으면은 냄새 좀 빨리 잡아주니? 네. 빨리 잡아줄까요? 빨리 안 잡아줄까요? 빨리 잡아줍니다. 음. 근데요, 빨리 잡아주는 것랑 저는 그렇게 해서 빨리 잡아주기 때문에 옆에 놓고 쓰세요랑 완전히 구분하셔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이 공기청정기를 그냥 한 달 쓰고 한 번 쓰고 버리실 거면 그렇게 쓰셔도 돼요. 근데 우리 공기청정기 한 번 쓰시면요. 기본 뭐 3년, 5년, 길게 10년 쓰시는 분들 계시죠. 그만큼 내가 이 좋은 제품을 오랫동안 좋은 효과, 좋은 효율로 쓰시려면은 제대로 된 사용 방법도 지켜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요리를 할 때는 연기가 나기도 하고 냄새가 나기도 하죠. 이러한 것들을 이 탈취 필터에 있는 활성탄들이 잘 잡아줍니다. 그런데 활성탄이라는 건요, 결국에 냄새 성분이나 이거 지금 왼쪽 하단에 그래픽이 좀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검은색 활성탄에 초록 색깔, 뭐 하얀 색깔 이런 것들이 막 콕콕콕 박혀 있죠. 이게 이제 냄새 성분, 가스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 활성탄은 쓰다 보면은 이게 효율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막히게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교체 주기, 갈아주세요 하는 그 시점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요리할 때마다 또는 뭐 청소할 때마다 냄새 난다고 연기 난다고 매번 옆에 갖다 놓고 트시다 보면은 이 녀석이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그 닳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요리를 하시거나 청소를 하실 때는요, 탈취 필터가 있는 공기청정기를 너무 가까이 갖고 와서 풀로 막 이렇게 틀어 놓으시기보다는 그때는 오히려 잠깐 꺼놓으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꺼놓고 나서 청소하시고 요리하시고 진짜 짧게 뭐 5분, 10분이라도 잠깐이라도 환기를 하세요. 연기 냄새 좀 빠져나가게. 그러고 나서 혹시라도 들어온 미세먼지가 있다면은 그거를 이제 공기청정기로 청정을 해주시는 게 올바른 사용 방법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 이 헤파 필터는 제가 아까 0.0024 마이크로미터 얼마나 작은 것까지 걸러낼 수 있나를 말씀드렸다면은 이 탈취 필터는 뭘 보실 수가 있냐면은 탈취 효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냄새 가스 성분을 잘 잡아주냐를 말을 하는 거겠죠. 탈취 효율 앰모스피어 스카이 무려 94%의 평균 탈취 효율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의 탈취 효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은 각각의 가스와 냄새 성분들을 갖고 있는 이런 성분들을 얼마나 잘 걸러낼 수 있는지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으니까 이런 것들을 평균을 냈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 스카이가 갖는 탈취율이 94% 정도로 상당히 높은 그런 수치를 갖고 있구나라는 것도 파악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지금까지 제가 이 공기청정, 우리 앰모스피어 스카이가 갖고 있는 뭐 헤파 필터의 능력, 또 탈취 필터 능력, 정말 좋은 거 맞아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자랑을 많이 했죠. 근데 저는 여기서 끝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끝내면은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어, 어떤 느낌일까요? 제가 이제 다이가 학교가 갈 나이가 돼가지고 많이 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가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제가 봤을 땐 굉장히 똑똑해요. 진짜 볼 때마다 리더님들한테, 리더님, 제 딸이 진짜 천재 같아요. 진짜 뭐 하나 가르치면 뭐 열을 알아요. 이렇게 만나서 맨날 딸 자랑을 해요. 그럼 리더님들은 말씀하시겠죠. 와, 진짜 딸이 똑똑한가 봐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야, 딸 자랑 좀 그만해라. 내 딸도, 내 아들도 똑똑해. 네. 근데 이렇게 제가 제 입으로 딸 자랑만 하는 게 아니라 리더님 이번에 제 딸이 진짜 이만큼 좀 똑똑한데 이번에 수학 성적 뭐 100점을 맞았어요. 영어 성적 100점을 맞았어요. 이렇게 성적까지 좋게 좀 갖고 왔더라고요. 이런 게 있으면은 그냥 저 혼자만 자랑한다기보다도 그래도 진짜 공부는 잘하긴 하나 보다라고 조금은 그래도 공감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인증이 가는 힘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0.0024부터 탈취율 94%까지 정말 우리는 이게 맞는 정보고 좋은 정보라는 걸 알아서 누군가에게 자랑을 하고 설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내 얘기를 듣는 입장에서는 야, 너네 거니까 당연히 너가 좋다고 말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저희 거요. 저희만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러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요런 부분들에 대한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성적표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자료까지, 근거까지 있었을 때 훨씬 더 우리가 가진 이 장점을 극대화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해왔던 영국 알레르기 재단부터 AHEM 또 에너지스타까지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일단 영국 알레르기 재단, 특히나 봄철에는 이 영국 알레르기 재단이 훨씬 더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알레르기 질환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그래프도 보여드렸죠.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젠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쓰는 분들도 당연히 많이 계시지만 알레르기 질환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알아보신 분들, 사용하신 분들도 그만큼 많아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누구님, 저희는요, 정말 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각종 물질들 잘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만 그냥 저희 입으로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알레르기 관련 굉장히 공신력 있는 기관인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서 이런 항목들을 인증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요런 항목들도 다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훨씬 더 믿고 쓰실 수 있습니다. 라고도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22가지 전 항목인 등 또 102가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그러한 공식적인 클레임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은 더 믿고 조금은 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0.0024, 94% 알레르기 유발 물질 이런 것들만큼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CADR이라는 개념입니다. CADR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기청정기를 사용을 할 때 이 공기청정기가 얼마나 빠르게 이 공간을 청정할 수 있냐를 수치로 좀 표현해 놨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좀 쉽냐면은, 요 핸드폰이 지금 방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염물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가 바가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바가지로 오염물질을 덜어내면은 공기가 이제 깨끗해진다고 생각을 해보실게요. 그러면 바가지가 작은 것보다 큰 바가지가 훨씬 더 한 번을 푸더라도 빠르게 오염물질들을
걸러낼 수 있겠죠. 드러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이 빠르게 공기를 청정할 수 있는 것이 수치로 표현된 게 CADR 값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오염된 공기가 많이 있을 때 설사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공기청정기를 쓸 때 조금 늦게 청정이 되는 것보다는 빠르게 청정이 되는 게 훨씬 더 내 만족감을 조금 더 올려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CADR은 이게 얼마나 빠르게 청정이 되는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공기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수치로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게 표현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CADR은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은 지금 스카이 기준으로는 8.5 세제곱미터 퍼 분입니다. 1분에 8.5 세제곱미터만큼의 부피를 이렇게 덜어낼 수 있다, 걷어낼 수 있다, 청정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당연히 이 수치가 클수록 더 빠르게 청정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다만 무조건 수치만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요. 비교 분석을 하실 일이 있으실 때는 어떤 걸 기준으로 삼으셔야 되냐면은 지금 나와 있는 표준 사용 면적 있죠. 우리가 흔히 좀 평으로 표현을 많이 하실 겁니다. 스카이 같은 경우는 20.7평의 전용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사용 면적을 갖고 있는데 말하기 편하게 반올림해서 21평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같은 21평형 기준으로 그러니까 앞뒤 한 뭐 1, 2평 정도는 괜찮습니다. 한 19평, 20평, 21평, 22평 요 정도 사이의 선에서 같은 어찌 보면 평수를 갖고 있는 청정기들을 이렇게 놔두고 나서 여기서 이제 CEDR 값이 클수록 공기청정기가 얼마나 더 빠르게 청정할 수 있냐를 비교해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CEDR을 비교를 해보실 때 훨씬 더 수월하게 설명이나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표현에 있어서 앰모스피어 스카이 굉장히 빠르게 청정할 수 있는 CADR 값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제대로 된 최고의 최선의 효율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마지막 단계인 팬과 모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공기청정기 필터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 필터 그냥 여기다 꺼내놓기만 하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빨아들여야지만 청정이 되겠죠. 그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게 팬과 모터잖아요. 그만큼 우리 앰모스피어 스카이는요. 단순히 필터만 신경을 쓴 게 아니라 아무리 좋은 필터라도 이게 제대로 흡입이 되고 공기 역학적으로 여러 가지들이 계산이 이루어졌을 때 최고의 효율을 낼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 있을 때 정말 여러 가지 펜과 모터 회사들을 개발 단계에서 수정도 했을 거고 바꿔보기도 했겠죠. 그때 가장 마지막으로 채택이 된 이 펜 모터 회사가 EBM 팝스 회사라는 회사입니다. EBM 팝스는 이 펜 모터만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독일의 회사고요. 그만큼 우리는 단순히 공기청정기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는 필터만 신경을 쓴 게 아니라 누군가는 어찌 보면은 놓칠 수도 있는 이 펜과 모터까지도 신경을 쓴 그러한 제품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앰모스피어 스카이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짓겠고요. 나머지 한 4분 정도는 앰모스피어 블루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앰모스피어 블루 아마 댁에서 지금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도 지금 요 제 방 뒤에서 앰모스피어 블루가 돌고 있기도 합니다. 앰모스피어 블루는 어떻게 4분 만에 끝낼 수 있냐? 우리가 이미 앰모스피어 블루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은 이야기를 다 나눴기 때문입니다. 앰모스피어 블루는 전 컨셉만 잘 알고 계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앰모스피어 블루는요, 이렇게 한번 상황을 잠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누구님, 일무님, 저 앰모스피어 스카이를 아들 방에 이번에 좀 놔주려고 하는데 아들이 자기 방 좁아진다고 좀 싫어해요. 안 그래도 방이 짐 많다고 자기 싫어하더라고요. 혹시 조금 더 작은 제품은 없나요? 약간 이런 느낌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혀진 제품이 앰모스피어 블루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크기도 줄어들었고요. 무게도 줄어들었고요. 소리도 더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성능,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헤파 필터 성능은 그대로 유지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뢰의 원칙이 될 수 있는 인증도 그대로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 앰모스피어 블루도 우리가 상황에 맞는 그러한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탄생을 하고 많은 분들에게 또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앰모스피어 스카이와 블루까지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좀 다 나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사전에 리더님들한테 요 공기청정기 관련 좀 Q&A를 받은 게 있는데 요거까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교육은 이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한 6개 정도를 받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청소나 요리를 할 때 공기청정기를 켜두면 좀 더 효과가 있을까요? 네, 요건 아까 제가 강의 중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건 이제 아시죠? 청소나 요리할 때는 공기청정기를 오히려 잠깐 꺼두고 나서 끝나고 난 뒤에 환기 한번 잠깐 시키고 그 다음에 틀어주시는 게 훨씬 더 내 청정기를 오랫동안 더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전 비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선 구우실 때 네, 생선 구우실 때 청정기 옆에 냄새 난다고 비린내 난다고 갖다 놓으시면 전 완전 비춥니다. 네, 한번 실제로 이런 적도 있었어요. 한 번은 공기청정기에서 틀고 났더니 생선 냄새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분 알고 보니까 요리할 때마다 생선 구울 때마다 청정기 갖다 놓으셨던 분이셨어요. 네. 그만큼 그 냄새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심각하게 될 경우에는 탈취 필터에 아예 붙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청소나 요리할 때는 잠깐 꺼두시는 게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은 30평인데 20평짜리 공기청정기를 쓰면 조금 작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계셨습니다. 네. 아마 우리 스카이가 20.7평, 21평 정도인데 아마 사시는 댁이 뭐 32평, 34평 이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요거 완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 우리 집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30평짜리 원룸이면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아파트든 빌라든 뭔가 30평짜리의 한 공간이 아니면은 아주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보통 뭐 방이나 벽이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이렇게 구분이 된 공간은 공기청정기가요, 내가 공기청정기에 놓여 있는 그 구분된 공간을 위주로 청정을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를 뭐 한 대를 내가 지금 집에서 쓰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높은 확률로 아마 거실에 두고 쓰실 겁니다. 거실은요, 보통 집 전체 크기의 3분의 1 정도를 평균적으로 좀 잡습니다. 그러면 30평짜리 집에 거실은 대략적으로 한 10평 정도가 되겠죠. 근데 우리 스카이 아까 말씀드렸죠? 20.7평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앰모스피어 블루 역시 12.6평 정도가 됩니다. 즉, 앰모스피어 블루도 어찌 보면은 30평짜리가 되는 거실에서도 충분하게 좀 커버를 할 수 있는 스카이 뭐 당연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부족하지 않은 그런 사이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 이건 좀 재밌는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 창문을 열고 공기청정기를 써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요것도 역시나 비추입니다. 네,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아까 제가 공기청정기는 단일 면적, 이게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놓여 있는 공간을 청정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창문을 지금 활짝 열어놨어요. 환기를 시키려고. 그러면요, 이 공간이 창문을 열게 되면은 무한히 확장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집에서 쓰고 있는 공기청정기보다 훨씬 더 공간이 커지게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청정 효과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역시나 환기를 시킬 때는 잠시 꺼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물론 환기를 뭐 잠깐 5분, 10분 한다고 그때 동안 맨날 껐다 켰다 하면 좀 귀찮을 수 있겠죠. 그 정도는 괜찮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한 몇 시간씩 내가 잠깐 뭐 환기를 좀 시키거나 창문을 열 일이 있으실 때 그럴 때는 잠깐 꺼두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은 이제 얼마 전까지 또 추운 겨울이었다 보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가습기와 공기청정기를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네, 요거는 조건부 OK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습기도요, 이제 우리 옵티미스트 지금도 아마 잘 쓰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옵티미스트 저한테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이 가습기 역시 그냥 다 똑같은 가습기가 아니라 가습 방식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많이들 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습기에서 흔히 좀 볼 수 있는 게 초음파 가습 방식이죠. 가습기 틀면 뭔가 뿜뿜뿜 뿜어져 나오는 그런 방식을 초음파 가습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초음파 가습기나 가열식 가습기의 경우는 청정기와 함께 쓰시는 거는 안 됩니다. 왜냐면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먼지 센서라는 게 있습니다. 안에. 먼지 센서가요. 어떤 식으로 이걸 센싱을 하냐면은 얘는 먼지, 얘는 뭐 수분 입자, 얘는 뭐 이렇게 진짜 이걸 AI처럼 막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성분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크기로 구분을 합니다. 요 정도 입자 사이즈면은 내가 이제 빨리 돌아야 돼. 이렇게 크기가 센싱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분 입자가 눈에 보일 정도의 가습 방식을 쓰다 보면요. 공기청정기는 요 입자, 수분 입자를 먼지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수분 입자가 저길로 가서 가습을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공기청정기랑 함께 틀어놓으면은 공기청정기로 엉뚱하게 가습이 돼야 되는 대로 가지도 못하고 공기청정기로 흡입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공기청정기는 또 엉뚱하게 먼지가 아니라 물기를 흡입을 해버리는 거죠. 서로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옵티미스트의 경우는 기화식 가습 방식이죠.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입자가 분출이 됩니다. 기화식 가습 방식은 공기청정기와 함께 쓰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너무 딱 붙이는 건 그건 또 비추. 네. 눈에 보이지 않긴 하지만서도 그래도 너무 붙여놓다 보면은 보이지 않더라도 공기청정기로 들어가는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1m 이상의 거리는 띄워놓으시고 나서 함께 사용하시는 것은 괜찮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5번째 질문은요. 이건 굉장히 좀 재밌는 질문이었습니다. 헤파 필터를 빨아 써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네, 요거는 완전 안 됩니다. 완전 안 됩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프리필터를 이제 관리하려고 꺼내셨다가 그 바로 뒤에 헤파 필터가 있잖아요. 헤파 필터는 당연히 쓰다 보면은 먼지가 끼고 조금 회색빛으로 이렇게 먼지가 끼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근데 누군가는 야 이거 먼지 이렇게 꼈는데 청정되는 거 맞아? 라고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빠신 분이 계셨어요, 실제로. 근데 빨면 어떻게 될까요? 하얘져요. 하얘져요. 먼지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분은 마치 새 필터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완전 비춥니다. 겉에가 깨끗하다, 겉에가 먼지가 꼈다. 이걸로 헤파 필터의 능력이 없어지거나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겉에는 당연히 큼지막한 것들은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붙어 있게 되는 거고요. 안쪽에서 알아서 다 또 이제 집진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헤파 필터와 탈취 필터는 교체 주기에 맞춰서 헌건 버리고 새 걸로 갈아주시는 게 정확한 관리 방법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제가 평소에 공기청정기를 자주 쓰지는 않아서 필터가 거의 새 거 정도인데 꼭 교체 주기를 맞춰야 되나요? 교체 알람이 떴는데 조금 더 쓰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이것도 맞춰 주셔야 됩니다. 교체 주기 잘 맞춰 주셔야 됩니다. 마치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우유를 구매를 했는데 우유를 사놨는데 거의 안 먹었어요. 근데 유통기한이 많이 지났어요. 우유 이만큼 남아요. 버리긴 아까워요. 근데 막 뭐 한 달 지났다고 해볼게요. 드실 거예요? 못 먹죠. 네, 그런 느낌입니다. 공기청정기 필터도 일단 우리가 쓰게 되면은 요게 계속적으로 효율이 조금씩은 떨어지기 때문에 교체 주기에 맞춰서 우리 또 RFID가 들어있기 때문에 알람이 나의 맞춤식으로 뜨잖아요. 그거는 이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신호로 받아주시고요. 그렇게 뜨면은 맞춰서 교체를 진행을 해주시는 게 내가 마시는 숨이니까, 내가 마시는 공기니까 제대로 된 공기청정기를 활용을 하는 방법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신경 쓰냐에 따라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마시는 공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공기, 깨끗한 공기, 안심할 수 있는 공기 만들어주는 앰모스피어 시리즈.
지금 3월 그리고 다음 달 4월까지 정말 좋은 프로모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로 환승에어 보상 판매 프로모션인데요. 보통의 보상 판매는요, 내가 쓰던 제품을 반납을 하는 게 기본이죠. 근데 우리 환승에어 보상 판매 프로모션은요, 내가 쓰고 있는 제품 반납 안 하셔도 됩니다. 고장 안 나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거 쓰셔도 되고요. 다른 회사 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거 쓰고 있는 거 인증만 해주시면요. 앰모스피어 스카이를 구매하셨을 경우에는 20만 원 뉴트리라이트 바우처, 블루를 환승회로 구매하셨을 경우에는 뉴트리라이트 10만 원 바우처가 제공이 됩니다. 공기청정기는 정말 방방마다 놓여야지만 제대로 된 집 관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가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 계시거나 주변 분들 계시면요. 이런 좋은 프로모션 한번 잘 활용하시라고 안내 많이 부탁드리고요. 따뜻하게 찾아온 3월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많이 날도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 계절이 바뀐 만큼 일단 대청소로 기분도 환기해보시고 또 마음까지 환기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3월 되시기 바라면서 저는 이렇게 교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